그 언어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뭐 잘해야 돼, 네가 큰딸이야, 남자 새끼가, 여자가, 이런 말들이 한국이 되게 센 나라예요. 더 최악은 엄만 널 믿어,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다, 네 애비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걸 엄만 믿어. 그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친정엄마가 김창호 강사님을 좋아하셔서 아빠와 보시라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부부싸움을 하셔서 취소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할까 고민하는 순간 남편이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왔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와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하면 되거나, 근데 왜 자꾸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이 심리를 알 수가 없네. 남편분, 아내가 사랑하신답니다. 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이 8일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싶고, 하지만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위치라 많이 참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따뜻한 위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드실 수 있으셔요?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더 이야기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위치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저희 집이 딸만 셋인데 제가 이제 큰딸이라서 사실은 제일 많이 슬프고 그렇지만, 제가 울면 얘네들도 참고 있는데 더 막 난리가 날까 봐, 그래서 더 제가 좀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울어야지 우리가 더 엄마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건강해진다. 이건 울어서 말려야 돼요. 몸 밖으로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슬픔의 눈물이 절대 그냥 증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눈물이 안 나고 막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슬픔이 인간의 뇌로, 인간의 온 몸으로 희한하게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게 진액일수록 반드시 스며들어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영혼의 곰팡이가 되거나 아니면 싱크홀을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 마음이 툭 하고 꺼져 버려요. 그러니 울어야죠. 언니가 50%는 슬퍼하셔라.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우셔라. 그 눈물의 끝까지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우리의 느낌이에요.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픈 이 느낌을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 근데 가족들만 그 고유한 그 시간의 기억의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지휘해 줄 수 있는 건 전 큰언니라고 봐요. 그리고 집에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주 특이하게 관계가 나쁘지 않는 이상 마지가 동생들에게 갖는 정서의 지휘봉이 있어요. 설령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얼마 안 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생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자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가 갖고 있는 희한한 한국은 정서적 그 지휘봉이 있어요. 큰 누나에 대한, 큰 형에 대한, 오빠에 대한, 언니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이가 되게 좋으신 집안인 것 같으니까 언니의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반 정도는 언니의 슬픔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니의 슬픔은 슬픔대로 있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언니에게도 좋고 동생들의 슬픔을 밖으로 내뱉게 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울어야, 그래서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은 그럼 더 슬픔이 생겨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어렸을 적에 또 약간 가족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제 동네 5학년 누나한테 처맞고 들어왔는데 되게 쪽팔리잖아요. 여자한테 처맞았기 때문에. 그럼 절대 울지 않아요. 집에 와서. 근데 이제 저희가 6학년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들한테 얘기를 해요. 누나가 이제 저 3명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큰 누나는 일찍 서울 갔고, 그러면 제가 너 어디서 맞았어? 그 누나가 너 어디서 맞았어?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서 맞았어 이 병신아. 아유 멍청한 새끼. 어디서 맞았냐고. 그러면 누나가 어휴 어디서 맞았어 이 멍청한 놈아 이럴 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제가 명선이 누나가 그러면 누나가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러면 그때 또 눈물이 또 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가족의 의미가 많이 또 어른이 되고 각자 살면은 희미해지지만 어려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괜찮아 이런 것만이 아닌 나의 슬픔에 내 누나나 내 형이나 내 언니나 내 동생이 더 짜증나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억눌렸던 슬픔들이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과 그 스트레스 강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그런 저 사람이 내 편이고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라고 할 때 몸에서 물이 생기고 그 물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물질을 몸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게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슬픔을 계속 빼도 눈물이 계속 나와요. 왜? 슬픈 물질이 계속 엄마의 친밀감이 좋을수록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빼는 게 좋다. 그렇게 울어야 한대요. 어쨌든 어머니를 오래 평생 애도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간직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슬프면 나중에는 애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우리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래서 저는 산 자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죽은 자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억 속에.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약해지면 이 슬픔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그 슬픔이 자기를 녹여버리거나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전에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못 살거나 태워지기를 바랄까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죠. 그러니 힘들지만 우리가 그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져야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새 따님들이 슬픔을 밖으로 꺼내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터가 단단해져서 어머니를 사실은 추모 공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의 공원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30년, 40년이 있으면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또 우리는 어떻게 시간들을, 삶을 보낼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게 하는 또 주시고 남기는 선물인 것 같아요. 얘야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지 넌 생각해 보렴. 그리고 슬프면 울어라.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먼저 삶을 떠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안 울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막 굳세게 이겨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삶을 떠났는데 우리 애들이 하나도 울지 않고 막 잘 버텨내고 그런 거보다 좀
내 딸은 좀 너무 울어서 좀 직장도 좀 못 다니고 좀 이래야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안녕하세요. 남편, 딸,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중3 아들이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춘기, 코로나, 완벽주의 성격이 겹치면서 3년 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치료라기보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그런 것이 있지만 한국은 참 우리가 이 언어를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그 처진 선 안에서만 뛰려고 그러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똑같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저런 언어의 프레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그게 뭐냐면 잘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 콩쿨 나갈 때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그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뭐 화이팅, 잘해야 돼. 그리고 더 최악은 엄만 널 믿어.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다? 네 애비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걸 엄마 믿어? 아니 그 언어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뭐 잘해야 돼. 네가 큰딸이야. 큰딸은 뭐 동생하고 2살 차이 나는데 뭘 큰딸이에요. 걔도 어리고 얘도 어린데. 그리고 뭐 여자가, 남자 새끼가, 이런 말들이 한국이 되게 센 나라예요. 제가 해병대 갔는데 너무 힘들고 슬프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해병대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울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병대가, 그 말은 뭐예요? 해병대가 울어? 그럼 뭘 못해? 그럼 해병대가 아니 뭐 해병대가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그 언어의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언어의 프레임이 학교에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섬세한 애들은 그걸 되게 빨리 알아요. 그 프레임을. 그래서 부모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쟤는 그냥 지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근데 정말로 입으로 말 안 한 건지 행동으로는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이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거나. 근데 이 디테일하는 거를 야, 너 왜 이렇게 디테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레이더를 살다가 이렇게 끌 필요가 있거든? 저녁에는 눈 뜨고 자면 무섭잖아. 그렇지? 저녁에는 어떻게 자야 돼? 눈 감고 자잖아. 그걸 아이도 아는 날이 올 거예요. 왜? 눈 뜨고 자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을 계속 관찰하는 게, 섬세하게, 이게 필요하지만 계속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저녁에는 눈 감고 자고, 그리고 때로는 레이더도 스위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있구나. 아이는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보통의 무덤덤한 사람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배려 있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런 모임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오는 거는 또 쉽지 않아요. 전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가 이런 모임에 어려서부터 저를 데려왔으면 노벨상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지금의 시기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나이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테는 우리의 성장점을 말하는 거니까. 최근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강한 이끌림은 없지만 저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괄로치고 물음표.
괜찮은 것 같아 만나는 중입니다.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이런 사람을 못 만나기도 했어서 더 만나볼까 싶지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 고민됩니다. 이 이성이라는 건 남녀의 이끌림을 말하는 거죠. 그쵸? 대가리 이성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남자나 여자로서의 이끌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혹시 그 소개팅 한 분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얼마 만에 연애하시는 겁니까? 연애한 지는 꽤 많이 됐어요. 아, 연애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게 이 사람이 괜찮다. 이런 말이 남자가 여성을 만났을 때 야, 어때? 이러면은 아, 나 졸라 예뻐. 막 이렇게 바로 나오거나 아, 사람은 좋은데 좀 애매하네. 아니, 착해. 애가 착해. 애가 착하고 좀 성실하고 직장도 있고. 지금 보통 그럴 때 남자들이 뒤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아주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이 괜찮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남자의 외적인 그거보다는 남자로서의 딱 끌림 그런 거가 부재하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되게 섬세하고 배려도 잘해주고 제 이야기도 뭔가 이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친구로 만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관계가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야, 오늘 강연 중에 제일 흥미롭네요, 지금. 자,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쵸? 되게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를 되게 잘 이해해주고. 근데 좀 뽀뽀는 못하겠어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같이 무슨 뭐 붕어빵 장사하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붕어도 열심히 굽고 나름 뭐 팥도 잘 때우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요런 감정선을 타선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오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오래 생각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제 마음에 잘 이제 파악이 안 되다 보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선생님 제 생각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연애를 좀 하신 지 기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연애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애 세포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없는 게 아니야. 좀 이렇게 활동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오히려 더 갑자기 막 선생님이 연애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연애 세포가 활동성이 좀 우리가 더뎌졌는데 갑자기 막 남자로서의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남자다. 그러면 저는 그 남자하고 오히려 교제하면 겉은 순간 강한 에너지로 딱 하는데 속은 얼어있는 채 겉만 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남자분이 되게 좀 좋은 느낌이에요. 약간 인덕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와, 제가 말하고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에? 이 인덕션이 막 겉을 막 타게 하진 않잖아요. 막 활활 타오르는 감정의 불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되게 지금 우리 자매님이래. 우리 여성분을 되게 어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인격성 그리고 예의 있는 거 이런 그 고주파로 지금 계속 때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선생님의 그 연애 세포가 활동성을 띠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번? 만났는데 20번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에게 남성으로서의 느낌이 전혀 없다. 기간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전 추천드릴게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친구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뭘 좀 남자로서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스킨십이, 제가 보기엔 스킨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킨십이라는 건 남자 여자 사이에서 우리가 이성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전 그냥 증표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결혼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결혼하면 중요하지 않고, 또 그거 안 해도 다 살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하고. 나도 모르겠다, 씨앗이.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연애하실 때니까. 지금의 이 고민과 설레임을 잘 즐기시고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연애 잘 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언니 그리고 여동생 마음에 어머니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이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